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눈앞에 둔 1936년 5월 18일 와라가와구의 요정 마사키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 남자는 목이 졸리고 성기가 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아베 아다 사건입니다. 아베 사다 사건은 1936년 일본 제국에서 아베 사다라는 여성이 내연남과 성관계 도중 내연남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남성의 성기를 절단하여 지니고 다녔다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이 사건은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며 아베 사다의 파란만장한 인생 때문에 오늘날 일본에서도 종종 회자된다고 합니다. 아베 사다는 1905년 도쿄의 칸다 지역에서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다다미 상점을 운영하던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가사 상태였고 엄마의 젖이 잘 나오지 않아 돌이 될 때까지 이웃집에서 자랐으며 가족과는 4살이 될 때까지 대화를 하지 못하는 등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 아버지와는 제대로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다를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게 했으며 토키와즈와 샤미센을 배우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토키와즈는 1747년 일본의 에도에서 탄생한 샤미센을 반주악기로 하는 이야기체 음악입니다. 가부키와 함께 발전했기 때문에 서사적이고 연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음악과 이야기의 융합은 한국의 판소리와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샤미센은 중국에서 일본에 전해진 세 줄의 현악기입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큐 왕국에 전해진 뒤 일본 각지로 퍼져나간 악기로 일본의 전통 악기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악기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이 두 활동은 모두 고전적인 예술보다는 게이샤, 때로는 하층 계급의 직업인 유녀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당시 게이샤는 화려한 연예인으로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다 자신도 음악 레슨을 위해 학교를 빠지고 화장을 멋지게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추구했으며 타고난 미모까지 더해져 사가미야의 오사다짱으로 알려져 인근의 평판이 자자했는데 부모가 정규 교육보다는 기녀들처럼 노래와 춤, 샤미센 등을 우선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다는 다니던 소학교의 선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찍부터 기녀처럼 키워진 탓인지 겨우 10살이 되던 무렵에 이미 남녀의 정사가 무엇인지를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후 여자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15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했다가 이때 어울리던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책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됐으며 자포자기식으로 남자들과 어울리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게이샤, 창부, 여급 등의 일을 전전하다가 1936년 2월 도쿄로 돌아온 아베 사다는 교장의 소개로 다나카 카요라는 가명으로 1936년 2월 1일 요시다야라는 음식점의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가게의 주인이었던 42세의 이시다 키치조는 아베 사다가 들어왔을 무렵에는 실제로는 그의 부인이 주로 경영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이시다 키치조는 아베 사다를 유혹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 둘은 불륜관계가 됩니다. 아베 사다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시다 키치조에게 끌렸으며 그와 불륜에 빠지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집착이 커져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 성적 취향이 아주 특이했다고 하는데 관계 중 아베가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며 목을 조르고 칼을 들이대도 사장인 이시다 키치조는 이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36년 5월 18일 여관방에서 아베 사다는 키치조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숨지게 한 뒤 식칼로 그의 성기를 절단해 버립니다. 성기를 도려낸 후에는 피로 이불과 이시다의 허벅지에 사다 이시다 키치 단둘이서 이시다의 왼팔에는 자신의 이름 사다를 써넣었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여관의 하녀가 발견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1936년 5월 19일자의 조간신문은 이 사건을 일제히 사회면 톱으로 화려하게 보도했으며 이시다의 사망 정황과 남자를 죽인 범인이 게이샤 출신 여인이라는 정보는 즉시 국민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성기를 절단한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의 전부를 원했다. 우린 정식 부부가 아니었기에 그는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안을 수 있었다. 내가 그를 죽여버리면 다른 어떤 여자도 그를 2번 다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나 몸 중 하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다. 늘 그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걸 가져가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일본 신문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제목을 지어서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국부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때부터 국부라는 단어가 성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제1공판에서는 방청희망자로 전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1936년 12월 21일 동경재판소에서 징역 6년이 판결났습니다. 후 그녀는 매우 모범수로 활약해서 1940년 2월 11일 은사가명을 받고 다음해 5월 17일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 후엔 그녀를 주제로 한 저속한 소설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1940년대 후반엔 판무 파탈로 그려져 본인이 직접 연극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명을 쓰고 결혼도 했지만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했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가게도 열고 생활에 나갔으나 남자가 돈을 갖고 튀어버리거나 버림받는 등 불운한 삶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 6월 어느 날 류머티즘 질환을 치료한다며 온천에 다녀오겠다는 쪽지만을 남긴 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바로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1976년 일본의 오시마 나기사가 연출한 일본 프랑스 합작 영화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의 이름도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아베 사다와 이시다 기치조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영화의 내용도 아베 사다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영화 자체가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기 때문인지 성문화의 개방적인 일본에서도 이 영화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더욱 쇼킹한 이유는 실제 정사신과 그리고 극의 클라이막스에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목을 졸라 죽이고 성기까지 절단하는 장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일본 영화이니 정식 소개가 되지 않았다가 2000년 4월 1일에서야 16분이 잘린 채로 정식 수입되어 개봉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앨범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